오늘은 정말 말 많고 탈도 많은 지역주택조합에 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난 6월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역주택조합 문제를 거론하고 정부도 지역주택 사업의 원활 추진을 위해 조합원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죠. 그런데 흔히들 원수에게 권하는 지주택이라고 합니다. 잘만 된다면 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20년, 30년 넘게 힘들게 모은 돈을 전부 잃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왜 지역주택조합을 원수에게 권한다고 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아파트 사랑은 정말 대단하죠. 우리나라 2천만 가구 중 절반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니까요. 보통 아파트를 장만하고 싶다, 마련하고 싶다, 그럼 어떤 방식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가장 단순한 방법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그곳에 매물 등록된 아파트를 매수하는 방법이죠. 간단합니다. 그런데 서울 아파트 가격이 어디 보통 가격인가요? 다음으로 신축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서 분양받는 방법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청약되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죠. 청약 통장도 있고 점수도 충분하다고 해서 인기지역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다음은 구축 아파트를 재건축하거나 빌라나 주택 소유자들이 모여 재개발 사업을 통해 아파트를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먼저 재건축은 오래된 아파트를 다 허물고 그 자리에 새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죠. 대표적인 예가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이라고 불렸던 서울 둔촌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이었습니다. 이 아파트가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됐죠. 그리고 재개발은 노후화된 지역 일대를 다 허물고 주거지나 도로, 상하수도를 다시 정비하는 사업인데 보통은 아파트와 상가를 짓습니다. 역시 이런 사업 정말 힘듭니다. 1, 2년 안에 끝난 사업이 아니죠. 서울 둔촌동 주공아파트가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라는 이름으로 재건축이 완료된 것은 2024년 11월이었는데 둔촌동 주공아파트는 1980년도에 입주 시작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최초 입주 시작한 후 26년이 지난 2006년부터 실질적인 재건축 논의가 있었는데 여기서 다시 18년이 지나서 사업이 완료됐죠. 이 정도면 양반입니다. 조합원 내부에 분열이 있거나 정부 부동산 정책이 갑자기 바뀐다거나 사업성이 떨어져 시공사가 참여를 안 하는 등 이유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중간에 좌초되는 사례도 많고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20년, 30년 걸리는 사례는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서울 잠실동 주공 5단지 아파트는 이 둔촌동 주공 아파트보다 먼저 들어선 아파트인데도 언제 재건축될지 알 수 없죠. 이제 남은 방법은 오늘 영상의 주제인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여기서 간단히 주택조합이 무엇인지 설명드립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많은 수의 구성원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이러한 목적의 주택조합에는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지역주택조합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 마련을 위해 결성한 조합체를 말합니다. 여기서 일정 지역의 토지를 소유하는 사람이 아니고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애초에 이 제도는 무주택자이거나 작은 집을 가진 사람들에게 청약 통장 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취지 자체는 정말 좋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조합이 사업 주체가 되어서 토지 구매부터 주택 건설, 분양 업무 전 과정을 조합이 시행합니다. 그래서 조합이 시행사 역할을 하므로 본래 취지대로 사업이 잘 진행된다면 일반 아파트 분양과는 달리 시행사, 시공사 중간 마진을 없앨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파트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주택조합에서 문제가 터지는 근본 이유가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도 사업을 개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을 모집하고 조합원이 낸 돈으로 나중에 대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후 조합이 사업 계획 구역 안에 일정 토지를 확보하면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아파트를 건설하는 구조입니다. 자, 재건축 재개발과 비교해 보시죠. 재건축 재개발은 조합원이 그 지역의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오래된 아파트의 거주자가 아니고 소유자들이 모여서 재건축을 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그러니 만약 재건축 사업이 시작 이후에 사업 진행이 잘 안 된다거나 심지어 엎어져도 소유자들은 크게 잃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토지나 건물을 가지고 있죠, 이 사람들은.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은 다릅니다. 애초에 조합원이 개발 예정 부지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 사업 계획의 시행을 믿고 조합에 돈을 맡긴 사람에 불과하죠. 자격이 있든 없든 어떤 사람이 특정 지역을 보고 재개발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그런 다음에 분양 대행사 이런 곳에 접촉해서 조합원을 모읍니다. 광고가 잘 되면 조합원을 많이 모을 수 있겠죠. 그리고 조합원이 낸 돈으로 실제 그 땅을 매입합니다. 땅을 매입한 후에 그 부지에 있는 건물을 모두 허물고 아파트를 지으면 됩니다. 이게 지역주택조합입니다. 딱 봐도 위험해 보이죠. 재건축이나 재개발과는 달리 지역주택 사업은 사업에 진척이 없거나 사업이 엎어지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조합 채무는 조합원이 무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당연히 투자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사람은 보통 누구일까요? 무주택자나 작은 집을 가진 서민입니다. 이분들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내고 조합에 가입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은 수천만 원 단위예요. 그런데 지역주택 사업이 망가지면 그 돈은 고스란히 조합원의 손실로 돌아갑니다. 왜 이렇게 지역주택 조합이 어려운지는 그 구조에 있습니다. 조합이 어느 지역을 싹 철거하고 아파트를 지으려면 당연히 그 땅이 조합 소유여야 합니다. 그런데 주택법은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시행 인가를 받기 위해 토지 소유권의 95%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95%입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나머지 5% 토지는 매도 청구권을 행사해서 강제로 매입할 수 있는데 95%를 조합이 매입하는 게 쉽겠습니까? 처음에 조합을 구성할 때 해당 지역의 토지 가격을 1,000억 원이라고 추산하고 조합원을 모집했는데 이후 땅값이 올라 토지 가격이 1,200억 원이 되었다면 조합원들이 200억 원씩을 더 모아 토지를 매입해야만 사업이 실행 가능합니다. 일단 당장 여기서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이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일 수도 있는데 그중 일부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 매각을 거부해버리면 또 사업 진행은 요원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의 비용은 계속 들어가죠. 조합의 집행부가 성실하게 조합 일을 해도 이렇게 어려운데 조합 집행부가 작정하고 조합원들 돈을 횡령하겠다고 마음먹거나 애초에 사기꾼들이 지역주택 조합 사업을 시작했다면 결과는 뻔합니다. 수많은 지역주택 조합원들이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억 단위의 손실을 보는 결과는 명약관화입니다. 이렇게 지역주택 사업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역주택 조합 사업의 실제 성공률은 5% 미만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역주택 조합의 제도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그 취지대로 사업이 잘 마무리되는 사례가 드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지역주택 조합을 검색하면 실패 사례만 잔뜩 나오죠. 그래서 지역주택 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고민하신다면 이 사업이 중간에 엎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투자한 돈 전부를 잃을 수도 있으며 조합이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또 예상과는 달리 추가로 분담금을 내야 할 상황도 각오해야 합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주택조합에 투자하시는 것은 좋은데 투자하시더라도 절대로 열심히 모아 저축한 돈 전부를 지역주택조합에 밀어넣지는 마세요. 오늘 영상에서 이것만 주의하셔도 소중한 돈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세요. 오벤의 상속 포커스,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법률 이슈와 확실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